안녕하세요. 당근보험의 강정아 팀장입니다. 여러분, 태아보험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 바로 도대체 어느 회사 걸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죠. 이미 먼저 가입한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A사로 태아보험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왠지 남들 다 하는 곳이 더 좋은 거 아닐까 고민되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산모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4개 회사의 태아보험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회사가 어떤 보장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께 어느 회사가 더 잘 맞는지까지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특약 하나하나 따져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중요한 보장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암 진단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암 진단비는 1억 원으로 4곳이 모두 동일하지만 특정암 진단비는 A사와 D사가 3천만 원, 다발성 소아암은 A사와 B사가 5천만 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에서 이 다발성 소아암과 특정암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0세에서 14세까지 영유아 기준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백혈병, 뇌 및 중추신경계 암, 림프종암이 이 다발성 암과 특정암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모든 회사가 전이암, 재발암, 자녀암과 같은 2차적인 암은 보장이 안 되는데요.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46.3%로 원발암인 45.5%보다도 높습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자녀암에 대해서 2년 단위로 보장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까지 구성해 주시면 암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는 정말 어느 정도 든든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A사와 C사는 5천만 원, B사는 3천만 원까지 재진단암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암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을 받고 나면 담보가 소멸되는데요. 이 중에서 B사는 통합암 구성이 가능합니다. 통합암은 암을 종류별로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각각 보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위암 진단을 받게 되면 소화기관 암은 담보가 소멸되고 이후 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다시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가족력 중에 암이 있거나 암에 대한 보장을 든든하게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특정암, 다발성암, 재진단암을 모두 구성할 수도 있고 가입 한도도 가장 큰 A사나 다발성암, 재진단암과 함께 통합암 구성이 가능한 B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의 신생아 뇌출혈을 대비하기 위해서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두 가지 담보를 같이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회사별로 보장 금액의 최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 보장 금액도 다릅니다. A사와 D사는 800만 원, B사와 C사는 600만 원으로 출산하면서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은 A사와 D사가 더 크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고령화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보장 중 하나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심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나뉩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4곳 모두 2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추가로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B사에서는 구성이 안 돼서 만기를 길게 설정하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심장질환에 대한 넓은 보장이 필요하시다면 A사, C사, D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하기도 하고 바뀐 잠자리 환경 때문에 1인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편해야 되니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1인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급병실료는 실비에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1일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실비로 커버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입원 일당은 최대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B사와 B사는 최대 7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C사와 D사는 최대 5만 원까지만 구성이 가능한데요. C사는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구성도 불가해서 4개 회사 중에서는 질병 입원비 보장이 가장 약한 편입니다. D사는 상급 종합 1인실과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합산해서 최대 1일당 3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A사와 B사는 종합병원 1인실 담보와 별도로 상급병원 1인실을 3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입원비 보장을 최대한으로 준비할 수 있는 A사와 B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길 추천드립니다. 질병수술비 담보입니다. 선천성 질환을 보장하는 질병수술비는 A사가 50만 원, B사가 40만 원, C사는 20만 원, D사는 30만 원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A사는 5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지만 혀유착증을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하고, D사는 특정 5대 질병을 제외한 질병수술비 담보로 혼합해서 40만 원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 수술을 제외하고 선천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비교해보면 A사의 수술비 보장이 가장 추천드릴 만합니다. 종수술비 담보는 네 회사 모두 1호종 수술비 구성이 가능합니다. 1호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장하는 담보로 5종으로 갈수록 크고 중대한 수술을 보장합니다. 급여나 비급여 수술 상관없이 수술 기법에 따라 보장하지만 시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절제술은 1종에서 보장하고 장기 이식술은 5종에서 보장합니다. A사와 B사는 5종 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 D사는 최대 2,000까지도 가능한 반면에 C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선천 이상 수술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 보장하는 담보로, 다발성 선천 이상 질환은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선천 질환은 질병 수술비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의 합산 금액이 높은 곳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A사의 경우엔 합산 60만 원이지만 다발성 선천 이상 질환 중 하나인 혀유착증이 질병 수술에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설소대 수술비는 총 10만 원이라고 보면 되고, B사는 합산 6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보장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질환이 해당되는데요. B사가 400만 원으로 가장 크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혀유착증을 포함한 선천질병 수술비 보장을 크게 준비하고 싶은 경우에는 B사의 보장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장애 출생 또는 출생 위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회사를 비교해보면 A사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3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B사와 D사는 장애 출생 시 200만 원, C사는 100만 원, 심한 장애 시에는 B사, C사, D사 세 회사 모두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태아담보 중에서도 제가 직접 보상 청구를 해보면 꽤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심실중격결손증과 심방중격결손증이 장애 출생담보에서 보장되는데, B사와 D사는 200만 원 최대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일반 장애 출생과 심한 장애 출생 담보는 각각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는데요. A사는 심실중격결손이나 심방중격결손 진단 시 보장 금액이 30만 원인 부분은 아쉬우나, 만약 1종에 해당되는 장애 출생 진단을 받은 후에 2종에 해당되는 구순혈이나 구개혈이 진단받는 경우에 B, C, D는 보장을 받은 후에 담보가 소멸됐지만 A사는 2종에 해당되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C사를 제외한 A사, B사, D사가 첫날부터 1일당 1만 원,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D사를 제외한 세 회사가 1일당 5만 원 구성이 가능해서 A사와 B사가 가장 무난합니다. 아홉 번째는 장애 진단비입니다. 장애 진단비는 몇 가지로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보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3대 장애 진단비보다는 8대 장애 진단비가 세분화돼서 좀 더 많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B사와 C사보다는 A사와 D사가 8대 장애 진단으로 타사에 비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고 선천장애에도 보장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비는 A사와 D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편고지 제도입니다. A사, B사, C사는 모두 간편고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내 중대질환 여부와 산정검사상의 이상결과 요무만을 고지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D사는 태아보험만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간편고지가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을 동시에 준비할 때에는 간편고지가 불가하고, 또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간편고지로는 가입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산모님이 고지할 병력이 많거나 시험관 시술을 하신 경우라면 가급적 간편고지가 가능한 곳으로 준비하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4개 회사의 보장들을 각 담보별로 세세하게 비교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보험은 누구나 아는 좋은 회사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보장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담보 구성이나 보장 내용의 강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이 가입한 회사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가족력이나 병력, 어떤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서 배우자분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고민이 되신다면 위의 연락처 또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상담드리고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플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